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오고 계신 거예요? 일단 그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역한 지 5개월밖에 안 됐고 네. 아직 버는 돈은 크게 안 됩니다. 네. 그냥 근데 매달 우리 중사님께서 전역을 하기로 결심 먹었습니다. 가족의 반대는 없었나요?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애가 한 명이 있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밖에 나가서 와이프들도 주변 군인 가족들에게 듣는 말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한 게 선배들한테 밖에 나가면 뭐 하냐, 갔다 회사 다니면 200, 300 벌고 군대에서는 200, 300 벌고 나중에 연금까지 나오지 않냐, 집도 주지 않냐, 이런 가스라이팅을 계속 당하니까 사실상 두려웠습니다. 실제로 지금 부사관 분들도 전역을 원하시는 분들도 못 하시는 이유가 아마 이런 가스라이팅 때문에 두려울 것이라고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저도 두려웠는데 와이프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제가 나가서 당장 뭐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데. 그래서 많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믿음을 심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제가 보여줄 수 있었던 게 무조건 행동, 결과로 그래서 밖에 나가서 나는 무엇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고 그에 대한 자격증을 따는 행위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을 심어주니까 와이프도 아, 얘가 진짜 밖에 나가서 무언가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전역을 해도 괜찮겠다. 그럼 전역하기 전에 전역 준비는 좀 어떤 걸 하셨나요? 이게 전역 준비 과정이랑은 뭐 크게 상관은 없어 보이지만 꼭 새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전역 준비 과정에서도 이 마인드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인드적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인분들 먼저 돈 좋아하세요. 그리고 돈 사랑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유가 있는데 댓글들 보면은 군인들은 사명감으로 하지 않냐, 그리고 돈만 버는 놈한테 뭐 나라 맡겼네 이런 말들을 하는데 맞습니다. 군인들 사명감으로 일을 합니다. 실제로. 왜냐면은 대한민국에서 누려야 할 자유를 통제를 당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니까 사명감으로 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체제를 선택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 체제를 선택한 대한민국에서 돈을 싫어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선택한 체제 자체를 싫어한다고, 부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인분들 부끄러워하지 말고 돈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전역을 준비하게 되면 당연히 주변에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부정적인 사람들이 옆에 있는 선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 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옆에 계신 선배들은 전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전역을 해본 적이 없고 그거에 대해서 당신의 한계를 결정 지을 자격도 없습니다.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고 철저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그 어떤 대처도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한테 그냥 결과로 보여주면 됩니다. 네. 본인이 자유를 위해서 전역을 한다면 그 뒷면에는 책임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전역하고 나서 군대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역자들도 이건 명심해야 됩니다. 본인이 전역해놓고 군대에서 이랬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이렇다, 말 그대로 군대 탓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인이 전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군인들 중에서 내가 지금까지 젊음을 군에 바쳤는데 군인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 가끔 있거든요. 있습니다. 네. 저는 다만 그건 있어요. 현역인 우리 친구들한테는 해줘야 된다. 아, 해줘야죠.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본인들이 전역을 준비하게 되면은, 제가 지금 최근에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전역을 희망하는 간부들 상담을 되게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공통적으로 해주는 말들이 있는데 그 본인이 원하는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본인이 지금 전역을 하는 이유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전역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렇다면은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회사를 가더라도 지금과 똑같은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원하는 계획을 작성하고, 아무리 원하는 계획을 작성하고 실행하더라도 전역 간부들한테 공통적으로 있는 게 불안해합니다. 전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요소를 반드시 찾고 그것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전역을 준비하면서 가장 불안했던 게 연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연금이란 혜택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연금이 아까웠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수학적 계산을 좀 했습니다. 만약에 부사관 55세 전역을 하고 매달 250만 원씩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그럼 85살에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약 9억 원을 쓰고 죽는 겁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전역을 해서 9억 원을 모을 수 있던가, 아니면 어떤 자본을 세팅을 해서 매달 250만 원을 받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놓던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런 계산이든 어떤 계획이 되었든 당신이 전역이 불안하다면 불안한 요소를 없앨 수 있는 그 노력도 필요하다. 퇴근 후에 실행을 하든가 아니면 주말 또는 휴가를 통해서 전역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고 나서 지속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속이라는 단어를 왜 말씀드리냐면 전부 다 핑계를 대기 때문에 지속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퇴근 후에 회식이 있어서 저녁 준비를 못한다, 아니면은 뭐 열심히 운동을 했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지속을 못한다, 실행을 못한다, 이런 말들 말 그대로 핑계 대지 말라고 실행하고 지속하라는 말을 넣은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직보반이라는 기간도 있으니까 그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한 실행하고 지속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군생활만 했던 분들은 사실 공부에 대해서 약간 거리감이 멀어진 상태여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두세 시간 말 그대로 새벽 2시, 3시, 4시까지라도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또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 공부도 했었고 그리고 저는 이미 저녁 전부터 유튜브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 그대로 하루에 수면의 시간을 최대한 줄여가고 그게 그 모든 것을 퇴근 후에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까 부동산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지금 몇 채 갖고 계세요? 지금은 현재는 4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녁 후에 하는 직업은 본 직업은 환경미화원을 하고 있고 이제 투잡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근로소득을 최대한 당겨오고 있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 4채는 지방에 위치한 1억 이하 소액 부동산을 통해서 월세 세팅으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는 게 사업적인 부분인데 당연히 이 유튜브도 사업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고 공간 대여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실내 캠핑장을 차려서 현재 사업을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집이 4채 월세 네. 캠핑장에서 또 수익 나오고 있고 근로소득이 2개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환경미화원이랑 편의점.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오고 계신 거예요? 일단 그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역한 지 5개월밖에 안 됐고 네. 아직 버는 돈은 크게 안 됩니다. 네. 그냥 근데 매달 600만 원 순수익으로. 내년에 600만 원 순수익. 네, 네. 하루에 얼마나 자요? 아직은 노동소득이 좀 많기 때문에 잠은 하루에 한 4-5시간. 주말에는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기랑 또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똑같은 일과를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노동 시간을 이제 주말 되면 애기랑 가족이랑 보내는 시간으로. 와이프도 일하시고요? 와이프도 일해주고 있습니다. 부사관 할 때 얼마 벌었죠? 부사관 할 때 가장 마지막 실수령급이 245만 원. 지금 뭐 노동소득이 2가지잖아요. 네. 환경미화원이랑 네. 편의점. 그 2개가 합친 게 힘듭니까? 중사가 힘듭니까? 전 중사가 더 힘들었습니다. 어떤 개인적으로. 면에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역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과정을 본인이 다 만들어 갑니다. 누구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만들어가는 전제 조건 하에 제가 만약에 힘들면 그만둘 수도 있고 언제든. 근데 제가 사실상 힘들지 않으니까 계속 끌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근데 이 부사관이라는 개념은 모든 게 제 통제보다는 결국에는 상급자의 통제를 받고 모든 게 운영되다 보니까 제가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이끌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많이 조성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 얼매이는 부분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부사관이 너무 싫습니다. 부사관이 싫은 게 아니고 부사관 때가 힘들었습니다. 너 진심이 나와. 없이 본인도 전역하면 이 정도 벌 줄 알았어요? 제가 안 그래도 전역 전에 제 수첩에 적은 거를 얼마 전에 봤습니다. 전 전역하고 나서 무조건 부사관보다 2배 이상 벌 것이다. 그래서 딱 500이란 단어를 적어놨었는데 수첩에 막상 전역하니까 더 벌더라고요. 막상 전역하니까 뭐 500? 일도 아니네? 그 된 거예요? 정도 이제 더 이상 못 벌 자신은 없다. 사회가 지옥이다. 전역하면 지옥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럼 왜 그분들은 군대 안 가고 밖에서 사회에 계신지. 사회는 지옥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는. 지옥. 근데 지옥에 안 들어가게끔 하면 되잖아. 그건 맞습니다. 내가 하는 만큼 사회는 얻어지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논리를 마치 사회가 지옥이라고 하니까 사실 저도 항상 그런 말씀하면 너무 답답하거든요. 노력은 해봤는지 하는 만큼 버는데 세상은. 맞습니다. 지금 본인한테는 이 사회는 재밌는 놀이터가 되고 있잖아요. 게임 같습니다, 사실. 게임 같잖아요. 네, 하나하나씩 하는 내가 게임. 하는 만큼 아이템 나오고 네, 또 아이템은 또 아이템 사서 또 레벨업하는 또 사냥도 가고. 진짜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런 지금 게임과 네.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과연 내가 게임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매일매일 누가 대리게임 돌리는 남이 시키는 거 할 것인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부사관이 절대 나쁜 직업도 아니고 아까 그렇긴 한데 막상 전역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도 괜찮고 본인이 한 만큼 소득은 나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약간 이 부분이 있는 거죠. 솔직히 죄송해요. 네. 정말 뭐 신뢰될 수 있는 말인데 네. 정말 죄송합니다. 네. 학력이 좀 높으신가요? 아니요. 사실 고졸입니다. 자, 네. 제가 왜 신뢰되는 말씀이지만 저도 뭐 좋은 대학교를 나오지도 않고 저도 머리가 꿀통이긴 한데 제가 이런 말 많이 해요. 정말 제가 가슴 아픈 게 부사관들 전역하면은 고졸이다. 네. 니네 전역하면 할 거 없지 않느냐. 막 이런 식으로 우리의 한계를 누군가 그 댓글로 정해놓는 그런 것보다 화나거든 난. 이렇게 여러분들 사회에 나와서 내가 하는 만큼 벌고 심지어 우리 지금 윤중사님은 집이 4채고 계속 부동산을 또 늘려가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 뭐 부동산 떨어졌네 교과하시는 분도 있을 거야. 근데 1억 이하짜리 지방에 있는 거는요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아요. 그게 장점이죠.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월세는 올라요 조금씩. 너네 할 거 없어서 사는 애들이 맞아. 왜 그거 받는 거 같고 대우 그렇게 해주는 거 같고 막 아굴깡으로 해야지 니들 그렇게 나면 그것도 못 벌어라고 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엄청 많습니다. 난 그런 거 보면 뚜껑이 확 열리더라고. 이렇게 잘 되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저 말고도 사실상 지금 여기 안 나와서 그렇지 실제로 부사관분들 전역하고 나서 잘 되신 분들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부사관 분도 좀 뭐 장난 아니에요. 네. 기업가가 되신 분들도 많고 네. 엄청 많습니다. 맞아, 제가 맨날 밥 얻어먹고 그래요. 저는 부사관 분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몇 가지 있긴 한데